새벽 3시 청두의 어느 도로에서 전기차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운전자는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며 문손잡이를 찾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죠. 최첨단 기술이라던 전자식 도어는 벽돌이 되어버렸고 맨손으로 달려온 시민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샤오미라는 기업을 말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건 이들의 태생입니다. 이 회사는 시작부터 정정당당한 경쟁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인도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차 안에서 타 죽었는데 놀랍게도 이 차를 만든 회사는 불과 몇 달 전 한국에서 점유율 0%라는 치욕을 맛봤던 그 기업이었거든요. 한국 소비자들이 이미 예견했던 재앙이 중국 본토에서 현실이 된 겁니다. 삼성과 애플 제품을 광고에 나란히 갖다 놓고는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 차이 좀 보세요. 완전 바가지 아닙니까? 하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공격했거든요. 남들이 수십 년간 연구 개발에 쏟아부은 가치를 단순히 가격 하나로 조롱한 겁니다. 삼성과 애플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즉각 법적 대응을 경고했지만 샤오미의 뻔뻔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폰의 노치 디자인을 그대로 복사했고 일본 발뮤다의 공기청정기까지 베꼈는데도 창업자 레이주는 이건 오마주라며 당당했습니다. 중국 내에서조차 우리나라 자체가 카피 국가냐는 비판이 쏟아질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런 기업이 2024년 말 한국 시장에 재진출을 선언합니다. 그것도 삼성과 LG의 심장부인 서울 한복판에 말이죠. 여의도 IFC몰,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마곡, 유동인구 최다인 백화점까지 프리미엄 매장을 쫙 깔았습니다. 한국 소비자들도 결국 가성비 앞에서는 무릎 꿇을 거라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던 겁니다. 이번엔 전략도 나름 치밀했습니다. 한국에서 로봇 청소기로 대박을 낸 로보락을 유통했던 팅크웨어라는 굵직한 파트너까지 끌어들였거든요. 로보락 판매 노하우로 스마트폰도 팔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계산했을 겁니다. 서울의 핵심 상권, 그것도 임대료가 어마어마한 곳에 깃발을 꼽았으니 얼마나 자신만 했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 샤오미의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다시 0%대로 추락했거든요. 한때 2%까지 올랐던 적도 있었지만 이젠 통계 그래프에서 아예 사라져버린 겁니다. 현장 목소리는 더 충격적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하루 한 대도 안 팔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거든요. IFC몰이나 백화점 임대료가 얼마인데 직원 월급에 전기세까지 생각하면 이건 사업이 아니라 돈 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샤오미 경영진은 분명 당황했을 겁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데 왜 한국만 이러냐며 한국인들은 삼성만 맹신하는 국수주의자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분석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좋은 건 정확히 알아봅니다. 아이폰 신제품 나오면 새벽부터 줄 서고 닌텐도는 품절 대란이고 다이슨은 혼수 필수템이잖아요. 제품의 가치와 기업 철학이 확실하다면 국적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게 한국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샤오미만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했을까요? 단순히 중국산이라서? 천만에요. 샤오미 로봇 청소기는 잘만 팔리잖아요. 이건 중국산의 문제가 아니라 샤오미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죠. 이 화려한 스펙과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 뒤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다는 걸 말입니다. 가격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내 안전을 위협한다면 공짜로 줘도 안 쓰는 게 한국 시장의 룰이거든요. 그리고 이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정말 소름 돋는 사건들로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2024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우리 대통령이 반농담으로 던진 한마디, 이거 통신 보안은 괜찮습니까? 이게 그냥 분위기 띄우려던 농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백도어 논란부터 시작해서 중국산 전자기기가 개인정보를 몰래 빼갈지 모른다는 한국인의 뿌리 깊은 불신을 정확히 짚은 발언이었죠. 그런데 이 보안 불안이 단순히 정보 유출 수준이 아니라 우리 집 현관문까지 위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중국과 한국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샤오미 스마트 도어락 2 프로라는 제품 이야기인데요. 광고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3D 구조광 안면 인식 기술 탑재, 보안 등급 최고 수준, 주인 얼굴을 1초 만에 인식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문을 열어준다는 거였거든요. 설명만 들으면 진짜 미래 기술 같죠. 그런데 현실은 공포 영화였습니다. 중국 어느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배달기사가 도착해서 비대면으로 문고리에 음식을 걸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도어락에서 경쾌한 알쾌한 알림음이 울립니다. 띠리링. 찰칵. 주인이 연 게 아닙니다. 도어락이
스스로 잠금을 해제해버린 거예요. 누구 얼굴을 보고요? 처음 보는 배달기사 얼굴을 보고요. 침대에 누워있던 집주인은 그야말로 기절초풍했습니다. 나 여기 있는데 문이 왜 열려? 배달기사도 깜짝 놀라 뒤돌아봤고, 집주인은 황당해서 자기가 문을 연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급하게 인증사진까지 찍어야 했죠. 더 가관인 건 샤오미의 해명입니다. 얼굴 각도가 비슷하면 오인식할 수 있다. 제품 점검해보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도어락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주인 아닌 사람은 절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도어락인데, 각도가 비슷하면 열린다는 건 보안 장치가 아니라 그냥 자동문이죠. 중국 네티즌들조차 도둑이었으면 어쩔 뻔했냐며 난리가 났고, 생체 인식 기술의 한계를 보여준 최악의 사례라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준 충격은 실로 엄청났거든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가장 높고 현관문 보안에 목숨 거는 민족이잖아요. 내 집 문을 배달원한테, 아니 만약 강도한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열어줄 수 있다는 공포. 샤오미가 아무리 가성비 최고라고 떠들어도 한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때 한국인들은 확신했던 겁니다. 아, 겉만 번지르 하고 기본 설계가 안 됐구나. 이건 혁신적인 가성비가 아니라 소비자 안전을 담보로 한 기만이다. 고작 도어락 하나 가지고 과장하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 작은 도어락 사건이 샤오미라는 브랜드의 밑바닥을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어락은 차라리 남을 들어오게 해서 문제였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주인을 못 나가게 해서 벌어진 진짜 피냄새 나는 비극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역시 샤오미는 거르는 게 답이다 하며 현명하게 손절하고 있을 때, 중국 대륙에서는 샤오미를 믿고 목숨을 맡겼다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샤오미 창업자 레이준, 대륙의 잡스라 불리는 그가 2021년 야심찬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 자동차를 만든다. 포르쉐와 테슬라를 잡겠다. 그리고 불과 3년 만에 정말 마법처럼 전기차 SU7을 내놓았죠. 디자인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봐도 포르쉐 타이칸을 그대로 베껴서 별명이 샤오쉐, 즉 샤오미 더하기 포르쉐였으니까요. 가격은 포르쉐의 10분의 1 수준이었고 중국 전체가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역시 레이준이다. 가성비의 제왕이 자동차 시장도 평정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도어락 보며 느꼈던 그 불안한 예감, 기본이 안 된 기술은 편리가 아니라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그 예감이 2025년 10월 청두에서 끔찍한 현실이 됩니다.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샤오미 S7이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전기차 사고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배터리 화재인데, 충돌 직후 거대한 불길이 차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죠. 불이 났으면 당연히 빨리 탈출해야 하는데 운전자는 다행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문 손잡이를 찾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샤오미가 그토록 자랑하던 최첨단 히든도어 핸들이 문제였습니다. 평소에는 공기 저항을 줄이고 디자인을 살린다며 매끈하게 차체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주인이 다가오면 쓱 하고 튀어나오는 그 멋진 손잡이 말이죠. 사고 충격으로 차량 전원 공급이 끊기자 이 전자식 손잡이가 벽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으니 안에서도 밖에서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나가던 시민들이 불길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사람 살려. 차 안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에 시민들은 맨손으로 발로 유리를 쳤지만 깨지지 않았어요. 지나가던 트럭 기사가 급하게 스패너를 가져와서 창문을 내리쳤지만 야속하게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불길은 운전석을 완전히 덮쳤고 구조대가 도착해서 특수 장비로 문을 뜯어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죠. 운전자는 화염 속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 이후 중국 네티즌들은 이 화려한 전기차를 달리는 관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배달원 얼굴만 봐도 열려서 문제였던 샤오미의 기숨이 자동차에서는 정작 주인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안 열려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기막힌 아이러니가 바로 샤오미가 가진 기술의 진짜 실체였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샤오미의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비상시에 문이 안 열리게 만들었냐고 따지자 샤오미 측은 비상 탈출 장치는 있습니다. 매뉴얼에 다 적혀 있습니다. 라고 해명했거든요. 지금 불이 나서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 서랍 열어서 매뉴얼 정독하고 숨겨진 비상 레버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자동차 회사들은 직관적으로 문을 열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게 안전 철학이니까요. 하지만 샤오미는 우린 기능 넣었으니 못 찾은 건 너희 책임이야 하는 식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비극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반년 전인 2025년 3월에도 여대생 3명이 탄 샤오미 전기차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샤오미가 자랑하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콘크리트 벽을 인식하지 못해서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3월엔 소프트웨어가 사람을 죽였고 10월엔 하드웨어가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 가서 바꾸면 되고 도어락은 고장나면 열쇠공 부르면 되지만 자동차는 고장나면 하나뿐인 목숨을 내놔야 하거든요. 삼성과 현대차, 벤츠 같은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 그들이 차문 하나를 만들 때 수만 번 열고 닫으며 테스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안전에는 가성비가 없다. 샤오미는 이걸 몰랐던 거죠. 그저 아이폰 베끼듯이 포르쉐의 껍데기만 베끼면 자동차가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디자인은 마음이 통하는 법이라며 뻔뻔하게 표절을 정당화했던 그 오만함이 결국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흉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조차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숨겨진 손잡이는 위험하다며 기계식 개방 장치를 의무화하겠다고 규제에 나섰을 정도니까요. 한국 소비자들이 샤오미 매장 앞을 차갑게 지나쳤던 이유, 그건 우리가 유별나서가 아니라 기본이 안 된 기업에게 내 목숨을 맡길 수 없다는 가장 본능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음이 이 비극적인 사고로 완벽하게 증명된 셈입니다. 이 끔찍한 사고들이 연이어 터지자 대륙의 기적이라 불리던 샤오미의 신화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버티고 버티던 샤오미는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율주행 보조 기능의 결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SU7 차량 11만 6천여 대에 대한 대규모 리콜을 발표한 거죠.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그동안 팔아치운 차의 거의 대부분을 다시 뜯어 고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리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샤오미의 주가는 하루 만에 9% 가까이 폭락했고 고점 대비 40% 이상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렸거든요. 투자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가성비로 세상을 정복하겠다던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신뢰의 붕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샤오미의 창업자 레이준 회장, 과거 중국의 스티브 잡스라 불리던 그가 선택한 위기 탈출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철저한 기술적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또다시 감성팔이였죠. 그는 자신의 SNS 웨이보에 지난 한 달이 창업 이래 가장 힘든 시기였다. 너무 우울해서 모든 모임을 취소했다. 친구들의 응원으로 겨우 믿음을 되찾고 있다는 글을 올립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과거에는 이런 스토리가 먹혔거든요. 신제품 발표회에서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는 꿈을 꿉니다 하면 대륙의 팬들이 형님 힘내세요 하며 열광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차가웠죠. 사람이 차 안에서 타 죽었는데 회장이라는 사람은 우울증 타령이나 하고 있냐? 또 쇼한다. 눈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이제 중국인들조차 샤오미를 손절하고 있습니다. 애국 소비라는 달콤한 거품이 꺼지고 나니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라는 끔찍한 현실만 남은 거죠. 결국 한국 시장에서 기록한 하루 0대 판매라는 그 처참한 성적표, 그건 샤오미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 던진 가장 강력한 경고장이었던 겁니다. 너희 그렇게 기본 없이 남의 껍데기만 베껴서 장사하다간 피눈물 흘리게 될 거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덩치만 키운 결과가 바로 오늘의 이 초라한 몰락입니다. 2025년 샤오미가 받아든 성적표를 한번 적나라하게 볼까요? 그들은 한국 시장을 그저 가성비면 다 통하는 곳이라며 얕잡아봤습니다. 감히 삼성과 LG의 안방을 넘보며 한국인들도 별 수 없을 거라며 오만하게 굴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삼성과 애플의 양강체제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점유율이 0%대로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매장에서는 하루에 한 대도 안 팔린다는 비명소리가 나오고 있고 한국인을 우습게 보던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0%라는 숫자로 완벽하게 심판받은 것입니다. 본진인 중국은 괜찮았을까요? 천만에요. 자율주행 결함으로 무려 10만 6천 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해야 했고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가는 고점 대비 40% 이상 폭락하며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륙의 기적이라 불리던 기업이 이제는 자국민에게조차 달리는 관이라 불리며 손절당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한국 시장이 던진 0%의 경고가 얼마나 소름돋게 정확한 예언이었는지를요. 우리가 샤오미를 거부한 건 단순히 중국산이라는 편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기술을 훔치는 반칙을 일삼고 신뢰라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하고 정의로운 선언이었던 겁니다. 샤오미의 몰락은 전 세계 기업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철학 없는 기술은 흉기이고 책임 없는 혁신은 재앙이다. 한국 소비자들이 보여준 그 유별난 깐깐함이 사실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패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기술 없는 마케팅은 사기이고 안전 없는 가성비는 독약입니다. 샤오미는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샤오미가 이 오명을 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대륙의 흑역사로 남아 결국 사라지게 될까요? 여러분은 샤오미의 한국 진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